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응급실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오직 단 5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심정지 환자를 살려온 응급의학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생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가족의 생명, 아니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하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밖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순간 119만 누르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습니다. 오늘은 그 치명적인 순간 단 5초 안에 해야 할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아신 분은 살아남았고 모르신 분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5초일까요? 흔히들 심정지 환자는 1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1분조차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구조대가 평균적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78분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은 단 몇 초 만에 멈추고 뇌는 산소가 끊기는 순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5초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신고 기록만 남고 당신은 차갑게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어르신도 어느 날 밤 가슴이 돌덩이처럼 짓눌리는 압박감을 느끼셨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핑 돌았지만 그는 평소 들었던 5초 행동법을 떠올렸습니다. 1초, 즉시 심장마비다라고 인식했습니다. 23초,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켠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동번지 혼자 있습니다. 4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5초, 거실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곧바로 의식을 잃었지만 신고는 이미 완료돼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으며 안전하게 누워 있었기에 구조대는 도착 즉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손주와 공원을 걸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5초 안에 움직인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이, 똑같은 증상,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단 하나, 5초였습니다. 5초 안에 움직인 사람은 살아남았고 5초를 망설인 사람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살아남은 가족은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가족의 유가족은 절규합니다. 왜 아무도 우리 아버지께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심장마비가 오면 나는 5초 안에 움직인다. 이 한 가지 다짐이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줄였고 가벼운 산책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멀었어.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가슴이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막히듯 답답했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화가 안 된 거겠지. 잠깐 누우면 괜찮아질 거야.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도 닫힌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아 가슴을 움켜쥔 채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몇 분 뒤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귀가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몸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심정지는 오래 지속된 상태였고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저녁 밥그릇이 남아있고
TV에서는 평범한 드라마가 흘러나오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응급실 복도에선 의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심정지가 너무 오래 지속돼 회생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단 한 번의 방심이 영영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충격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멈춘 심장은 가족의 울음소리에 다시 뛰어주지 않습니다. 119 기록에는 남지만 당신은 남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70세 김순애 어르신은 흉통이 시작됐을 때 괜찮아지겠지라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몇 분 뒤 가족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고 숨이 끊겨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왔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녀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신고했더라면.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의료진의 무능이 아닙니다. 단 5초를 놓친 선택이 죽음을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심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고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곧 사망 선고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5초 안에 움직였고 떠나간 사람은 망설였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순간에 가장 무서운 건 증상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운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던 환자들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반드시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119만 누르고 기다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신고만 하고 기다리다가 쓰러지면 구조대가 도착해도 이미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몇 분의 지체가 뇌를 죽이고 심장을 멈춥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70세 김영호 어르신은 실제로 119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소파에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몇 분 뒤 전화를 붙잡은 채 쓰러지셨고 구조대는 닫힌 현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면 5분 이상이 걸렸고 그 5분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그는 남지 못했습니다. 둘째, 민간요법의 기대기. 기침을 세게 하면 심폐소생술 효과가 있다. 물 한 잔 마시면 나아진다더라. 여러분, 이건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몇 초, 몇 분이 생사의 갈림길을 늦추고 망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은자 어르신은 가슴이 답답하자 남편이 물을 권했습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다 기도가 막혀 더 큰 위기에 빠졌고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왔지만 뇌 손상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간요법은 치료가 아니라 목숨을 훔쳐가는 함정입니다. 셋째,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기.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입니다. 심장마비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잠깐 누우면 괜찮아질 거야. 소화불량이겠지. 경기도 성남의 68세 박인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슴 압박감을 느끼셨지만 그냥 방에 들어가 눕기만 했습니다. 몇 분 뒤 가족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호흡이 끊겨 있었습니다. 망설임과 방심,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심장마비 순간에 이 3가지 실수만 하지 않아도 생존율은 2~3배 올라갑니다. 1. 119만 누르고 기다리지 마라. 2. 민간요법에 기대지 마라. 3.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티지 마라. 이 세 가지만 머리에 새기셔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살아남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19 기록만 남는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5초 안에 움직여 생명을 붙잡을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5초 행동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장마비 순간에 가슴을 스스로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5초 안에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3초,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초, 증상인지입니다. 심장마비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줍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 답답하거나, 숨이 막혀 공기를 찾는 듯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눈앞이 갑자기 핑 돌며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이 순간 절대 소화가 안 됐나 보다 잠깐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 심장이 멈추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체한 줄 알고 방에 들어가 눕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발견됐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순간 그분의 생명은 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1초와 세 번째 1초, 즉시 119 신고입니다.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잡고 119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심장마비 환자는 불과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다 쓰러지면 통화가 끊기고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폰이라면 설령 쓰러져도 구조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위치를 추적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74세 최은자 어르신이 살아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슴 통증을 느끼자 2초 만에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현대 아파트 101동 504호 혼자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절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세 가지 말만 하십시오. 1. 심장마비 같습니다. 2. 주소는 수신동입니다. 3. 혼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 구조대는 즉시 출동합니다. 반대로 길게 설명하다 의식을 잃으면 구조대는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의 69세 정인호 어르신은 119에 전화를 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한데 이게 소화불량인지 심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다 몇 분을 허비했고 대화 도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소는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구조대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3초 행동 프로토콜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초 증상인지 심장마비다라고 스스로 각인하기. 23초 119 신고 스피커폰으로 심장마비 주소 혼자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기. 이 단순한 3초가 곧 생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19 기록만 남고 당신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증상이 오면 1초 만에 인식하고 2초 만에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 4, 5초입니다. 앞서 1에서 3초 동안 증상을 인지하고 119를 신고했다면 이제 남은 건 구조대가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가 안전하게 쓰러질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두 가지 행동이 생존 확률을 두세 배 높여줍니다. 4초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환자는 반드시 의식을 잃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대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문을 부수거나 이웃을 불러야 하고 그 몇 분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윤경자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고 신고까지는 하셨지만 현관문을 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관리실을 통해 열쇠를 가져오느라 6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6분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야 삽니다. 반대로 경기도 의정부의 71세 이호성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흉통이 오자 즉시 119 신고 후 현관문을 열고 곧장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구조대는 도착 즉시 문을 열고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문 하나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마지막 5초 바닥에 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파나 침대에 기대 있다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순간 머리를 부딪히거나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기면 심장마비보다 더 빨리 목숨이 끊어집니다. 부산의 75세 장영수 어르신은 이 마지막 1초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는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곧장 거실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곧바로 의식을 잃었지만 안전하게 누워 있었기에 머리를 다치지 않았고 구조대가 도착해 제세동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교회에서 나는 5초 행동법 덕에 살아났다라고 간증합니다. 반면 서울의 68세 김인수 어르신은 침대에 앉았다가 의식을 잃으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힌 탓에 심장뿐 아니라 뇌 손상까지 겹쳐 결국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보다 무서운 건 쓰러지면서 생기는 2차 사고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4, 5초 행동은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4초 현관문 열기, 구조대가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5초 바닥에 눕기, 의식을 잃더라도 안전하게 쓰러지도록. 단순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생존을 2배로 끌어올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합니다. 살아남은 분들은 이 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분들은 괜찮아지겠지 하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119 신고, 문 열기, 바닥 눕기. 이 단순한 3가지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초 행동법, 이제는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순간에 혼자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생사를 가르는 건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오직 단 5초 여러분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1초 가슴이 짓눌리는 듯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고 어지럽다면 곧바로 심장마비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2초와 3초 즉시 119를 눌러 스피커폰을 켜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주소 말하고 혼자 있습니다. 4초 현관문을 열어 구조대가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초 바닥에 몸을 눕히고 의식을 잃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실천한 분은 살아났고 망설인 분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가족은 제 손을 붙잡고 울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가족의 자녀들은 오열하며 묻습니다. 왜 아무도 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제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신 겁니다. 그리고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설임은 곧 죽음이고 단호한 5초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 단축번호를 등록하십시오. 집안을 둘러보고 쓰러질 때 다칠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마트나 지하철역에 가면 AED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5초 행동법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짧은 다짐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하고 누군가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5초 행동법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119 신고, 문 열기, 바닥 눕기.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입니다.